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레보크로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숲 이야기가 있었다. 숲은 마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곳을 신비의 숲이라고 불렀다. 전설에 따르면 숲에는 마법의 꽃들이 자라고 있으며 그 꽃들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다. 하지만 그 숲은 항상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고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그 안개가 마법의 보호막이라 설명하며 숲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이들은 숲을 탐험하고 싶어 했다. 한편 레보크로 마을에는 젊은 소녀 엘리즈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갈색 머리와 초롱초롱 빛나는 눈을 가진 소녀로 항상 호기심이 많았다. 엘리즈는 신비의 숲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풀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엘리즈는 마을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우연히 낡은 지도를 발견했다. 지도는 신비의 숲과 그 안에 숨겨진 여러 경로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지도를 통해 숲을 안전하게 탐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마음을 단단히 먹은 엘리즈는 언젠가 숲의 비밀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결국 어느 화창한 아침 엘리즈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숲 주변의 들판에 가서 산책하겠다고 말하며 물과 약간의 식량을 챙겼다. 안개가 자욱한 숲 입구에 도착한 엘리즈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신비의 숲의 비밀을 밝혀낸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내딛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엘리즈는 짙은 안개와 쏟아지는 햇빛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장면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도를 따라가며 발걸음을 옮겼다. 숲은 의외로 고요했지만 간혹 나뭇잎 사이나 발끝에서 끼익거리는 소리가 났다. 엘리즈는 두려움을 잊고 주변의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을 관찰하며 나아갔다. 시간이 흐르자 엘리즈는 작은 개울가에 도착했다. 반짝이는 물은 향긋한 미세한 연기를 피웠다. 그녀는 한숨 돌리기 위해 작은 바위 위에 앉아 물을 마셨다. 그때 어디선가 어린 목소리가 그녀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안녕하세요, 엘리즈.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았어요. 놀란 엘리즈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목소리는 흰 옷을 입은 작은 요정에서 나왔다. 요정은 엘리즈에게 자신의 이름은 루비엘이며 이 숲을 지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엘리즈는 루비엘의 존재에 놀라면서도 기뻤다. 그녀는 루비엘에게 숲의 비밀과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했다. 루비엘은 엘리즈에게 숲의 마법은 자연의 순환과 조화를 근거로 탄생했다고 밝혔다. 그 마법의 가장 큰 힘은 순수한 마음의 희생을 통해 발현된다고 했다. 엘리즈는 루비엘의 말에 감명을 받았고 그 비밀이 진정한 순수함과 희생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자신도 그 일부분이 되기를 원했다. 그러자 루비엘은 엘리즈에게 중요한 선택을 했다며 마법의 꽃이 피어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빛을 내뿜는 아름다운 꽃이 있었다. 루비엘은 엘리즈에게 이 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했다. 엘리즈는 루비엘의 도움으로 꽃의 씨앗을 받아 마을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숲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전했다. 그 후로도 라브크로의 마을은 더욱 따뜻해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기쁨을 나누기 시작했다. 엘리즈의 모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신비의 숲과 순수한 마음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교훈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샹스 땅의 마법과 전설이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라플 평드르라는 숲이 있었고 그 숲 깊은 곳엔 요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요정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집을 제외하고요. 마을의 가장 끝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에 사는 미셸이라는 소년이 그랬습니다. 미셸은 늘 라플 평드르 숲을 탐험하며 요정들의 흔적을 찾고 있었죠. 어느 날 숲 가장자리에서 이상한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본 그는 망설임 없이 그 빛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숲 깊숙이 들어가니 나타난 것은 커다란 오크나무였고 그 주변은 불가사의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것은 에런이라는 작은 요정이었습니다. 에런이는 놀랍게도 미셸을 반기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요정 왕국이 사악한 마법사 트레뇽에 의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런이는 트레뇽이 요정들의 마법을 훔치고 그들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런이는 미셸이 용감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 그를 찾아왔으며 요정 왕국을 구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유일한 인간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에런이의 부탁을 받은 미셸은 용감한 마음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숲을 지나 거대한 산맥을 넘고 깊은 계곡을 건너고 마법이 가득한 강을 따라갔습니다. 길을 내주지 않는 가시덤불, 길을 가린 안개 심지어 살아 움직이는 바위들까지 그들의 발걸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에런이와 함께 서로를 도우며 난관을 헤쳐나갔습니다.
드디어 트렌용의 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성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성 안은 이상한 생물들과 기묘한 함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에런의 도움으로 모든 함정을 피해 트렌용의 방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트렌용은 생각보다 강력한 마법사였고 그의 마법은 미셸과 에런이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지혜를 발휘하여 자신의 신념과 용기로 트렌용과 맞섰고 싸움 끝에 트렌용의 마법봉을 부수며 그를 물리쳤습니다. 마침내 요정 왕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고 돌로 변했던 요정들은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미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요정의 왕비는 미셸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축복은 미셸이 살아가는 날까지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셸은 기쁜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왔고 그 후로도 요정들은 소중한 친구로서 그의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요정의 존재를 믿지 않았지만 미셸에겐 그 모든 경험이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그날의 모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도 미셸은 용감함과 믿음을 가슴에 품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 마법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그곳에는 사시사철 피어나는 다양한 꽃들과 계절에 상관없이 푸른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원이 마법의 힘을 지녔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 안에서는 시간의 흐름마저도 느리게 진행된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종종 힘들거나 슬플 때 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정원을 찾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고 오직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만이 정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소녀 마들렌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많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으며 항상 주변을 둘러보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정원의 전설을 듣고는 꼭 그곳을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들렌은 마을의 노인들에게 정원이 있는 곳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그들조차 그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들렌은 마을 외곽의 작은 숲길을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그녀는 여러 가지 특이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거나 멀리서 밝은 빛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 두렵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마들렌은 풍경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전혀 보지 못했던 기이한 아름다움의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주변에는 온갖 종류의 꽃들이 만개하였고 나무 아래에서는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이 은은한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정원이 바로 마법의 정원임을 깨달았습니다. 정원에 들어간 순간 마들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원을 걸으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고 여태껏 정리되지 않았던 생각들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마들렌은 정원에서의 경험을 품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마법의 정원을 발견한 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들렌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정원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곳을 찾아가 볼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하여 마들렌의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며 마법의 정원을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았고 프랑스의 전설적인 동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작은 아울라블르브리에는 깊은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다양한 나무와 신비한 동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황금빛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매년 겨울이 끝나갈 무렵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황금빛 잎사귀를 피워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황금빛 나무는 오래전 이 마을을 지켰던 선량한 요정의 축복을 받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이 나무가 있어 그 해에 풍작과 마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봄 마을 사람들은 황금빛 나무 아래 모여 축제를 열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늙은 나그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숲의 전설을 듣고 황금빛 나무의 잎을 가져다가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나그네는 날마다 숲속에서 나무를 찾기 위해 헤매었지만 나무는 그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마을의 한 소년이 이 나그네의 행동을 눈치채고 경고했습니다. 소년 황금빛 나무는 욕심을 가진 자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나무는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소년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무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침내 나무를 발견하고 이를 잘라내어 자신의 불을 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도끼는 나무에 닿지도 않고 그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발밑에 땅이 무너져 그를 덮어버렸고 나그네는 그곳에서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숲속의 나무를 무분별하게 대하지 않기로 했고 황금빛 나무는 더욱 빛나며 마을을 지켜주었습니다. 소년은 시간이 지나 마을의 장로가 되어 황금빛 나무의 전설과 그것이 주는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황금빛 나무는 여전히 라블르브리 숲속 깊숙이 존재하며 진정한 순수함을 가진 사람에게 그 아름다운 황금빛 잎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종종 이 숲을 찾아 나무를 보기 위해 순례를 떠나곤 했습니다.